안녕하세요, 다하나우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막과 관련된 좀 자주 찾는 질문을 모아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막이란 무엇인가? 자, 농막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나 어떤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농사일을 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쉼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막의 기준과 신고 및 허가 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농막의 기준은 20제곱미터 미만의 크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평형 농막을 많이 찾고 계신데 6평형이 2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6평형 농막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허가에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농막은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자체 건축민원과를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 서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와 신분증 4본, 그리고 지적도, 평면도 1부씩 제출을 하시면 간편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신고 후 그 필증을 교부받는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막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주거를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까? 자,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반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주거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농막은 임야나 대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예, 임야나 대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농막은 지목이 농지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야는 임야관리사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 대지는 임시사무소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농림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보통은 농림지역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개발제한구역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인데 지목이 농지여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맹지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자, 맹지라고 하면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가 없으면 화물 차량이 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어도 화물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 평평한 이제 토지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차량이 절대 진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현장 제작을 하는 업체를 찾아서 현장에서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하는 일들은, 네, 농막을 왜 요즘 이렇게 많이 찾고 계시냐고 하면, 농막에서는 원래 정화조나 수도 사용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정화조도 사용할 수 있고 수도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농막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막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 농막만 갖다 놓으면은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필요한 것들은 수도, 이제 수도나 지하수 개발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이제 정화조 작업이 있을 테고, 다음은 전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화조 비용,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정화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예, 정화조 비용은 저희가 정화조를 많이 설치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3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에 허가된 정화조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수나 이제 우수 관로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하는 길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제 중장비를 사용하는 일수 그리고 인건비 일수 등이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 환경에 따라서 크게 가격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평균 가격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지하수 개발 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지하수는 보통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하수는 소공이라는 게 있고 중공, 대공, 깊이에 따라서 이 종류가 달라지는데 소공 같은 경우는 보통 250에서 300 정도, 그리고 중공 같은 경우는 약 50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중공으로 많이 이제 작업을 하시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지하수 개발을 맡겼는데 중공으로 맡겼는데 중공의 깊이까지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지하수 개발 업체와 어떤 깊이 이상이 들어갔을 때 추가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공까지 계약을 했지만 그 이상의 이제 깊이를 들어갔을 때 얼마의 견적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견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기 연결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전기 연결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그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전에 신청하는 것은 일반 고객님들이 하는 것보다 전기 기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하고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신주로부터 계량기까지 전기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일반인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님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약 비용은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평균 비용은 약 9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막 설치는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합니까? 예, 과정은 저희 다하나우징 같은 경우는 다하나우징에서 농막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다하나우징에서 농막을 화물차로 상차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비는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25톤 크레인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화물차는 5톤 화물차, 장축 화물차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물차를 통해서 이제 현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크레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있는 크레인 업체를 섭외를 해서 부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크레인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못 부르시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는 해당 업체들이 대행을 해서 불러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맡기셔도 좋습니다. 크레인 비용은 약 6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 차량 비용은 거리에 따라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화물차 업체가 더 잘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크레인으로 이제 하차 작업까지 했다 하면 이제 정화조와 수도, 전기 연결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는 일전에 전기 기사님한테 맡겨놨으면 이제 전기를 농막과 안전하게 연결하는 작업까지 이제 맡기시면 되고 그리고 수도와 지하수 또는 이제 정화조 연결 작업은 이제 설비업자 그 동네의 설비업자분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겨울철을 생각하기 때문에 설비 작업을 할 때 꼭 보온 처리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농막이 설치되려면 현장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농막은 농막의 기준은 아까 제가 넓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높이는 4m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다하나우징 같은 경우는 약 3.3m까지 제작을 합니다. 도로 환경이 약 4.5m까지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높이가. 그래서 보통 5톤 장축 화물차의 높이가 1m에 저희가 제작하는 3.3m를 더하면 4.3m가 되는데 약 0.2m는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교각의 높이가 4.5m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실측은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4.3m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2.7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벽 쪽 담벼락의 폭은 3.6m 이상이어야 차량이 현장까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 토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실측 줄자를 가지고 바닥폭, 그리고 벽폭, 그리고 높이 등을 재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은 현장 제작을 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막을 만드는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농막을 만드는 일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에 들어가는 공정도 있지만 제작에 필요한 이 자재들의 사용도 모두 다 각기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좀 저렴하게 농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자재나 중고 자재를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인건비나 자재 그리고 소요 일수 이런 것들을 합산해 가지고 이 농막의 가격이 산출이 되는데 여러 군데를 잘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하나우진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들을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입고되는 자재들도 다 설명을 해가지고 카페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카페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농막을 구매하는 방법, 많이 발품을 팔아 보셔야 돼요. 팔고 다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농막이 나한테 잘 맞는 농막인지, 인터넷으로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든 농막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래픽으로 보는 거랑 그리고 실물이랑 보는 거랑은 아주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좀 이렇게 걸어보고 바닥이 확실히 짱짱하게 만들어졌는지, 벽체 두께는 충분히 단열성이 있게 만들어졌는지, 마감재는 좋게 만들어졌는지, 마감의 어떤 실리콘 처리는 깔끔하게 작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 발품을 파셔가지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작업체를 방문하면 제작업체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유통만 하고 있는 곳인지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도 살짝 들여다 보시면서 이게 실제로 온라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좀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17개 항목을 좀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 댓글로 이제 내용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간추려서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